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내내 골골대면서 누워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누워있었더니 조금 살아나서 이렇게 오늘 부동산 뉴스도 읽어보네요. 지난 주말 동안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뉴스가 더 있는데요. 오늘 잠깐 일이 밀려서 그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도 한겨레랑 인터뷰를 하시고 강기정 수석도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보도자료나 딱딱한 문서에서 읽을 수 없는 행간의 의미라던가 가고자 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들 하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소통하려는 자세는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는 2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요약한 내용들 중에서 부동산 부분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들의 요점만 짤막하게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등을 뜨겁게 달구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관련된 입장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흘리듯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도 강기정 정무수석은 참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는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많이 뛴 곳은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을 말하는 건지 정책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 수준으로 회복한다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일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가주택들 거래되는 사례들 중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월 1일부터 국토부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으로 이런 거래 사례들을 강제조사할 거고 엄격하게 동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보면서 모니터링하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를 나가도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나가면 이걸 조사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강제 조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볼 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문제 있는 거래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제도 개혁은 크게 폼을 바꾸는 것과 펑션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폼을 바꾸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접근하고자 한다면 반감도 클 거고 실제 국회에서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펑션,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요소들을 결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의의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선의의 실거주자가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12.16 부동산 대책과 같은 다소 강력한 규제책을 써서라도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 타깃 지역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이 맞다. 가장 중요하다,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타깃이 되는 지역은 어디냐? 처음에는 일부 지역 초고가 주택 또는 고가 주택이라고 둘러 말했지만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가 타겟이 맞다라고 덧붙인 걸로 봐서 그 구는 강남 4구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부동산에 너무 쏠리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3가지 이유를 답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 다른 거 다 성공해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 꽝이니까 고요. 두 번째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공정사회, 공정경제에 가장 역행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 버블은 거시 건전성의 위험 요인,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 경제의 건전성 및 안전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공급이 소홀하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이 이런 공급 대책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이 굉장히 섭섭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 대책에 소홀하지 않다고 답을 했고요. 3기 신도시 30만 호, 그리고 추가적인 30만 호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30만 호 추가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인 또는 정부 관계 인터뷰에 있어서도 처음 이야기 나온 거예요. 특히 서울이 문제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물량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 그리고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나 싶고요.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랑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해요. 여기서 제 뇌피셜을 추가하자면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풀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복합개발하는 모델들을 언급할 것 같고요. 준공업 지역은 주거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과는 달리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섞어서 결국 흐름은 준공업 지역 내의 재개발, 즉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와 신규 분양용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2월 중에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열리면 준공업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대략 이 정도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인터뷰 영상 중에서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